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늘 위 수만 피트 상공의 정막 속에서 모든 과학적 논리와 평생의 경험을 거스르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87명의 생명이 걸린 3분의 시간, 그리고 한 베테랑 조종사가 겪어야 했던 믿음과 불신 사이의 처절한 갈등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버트 헤이즈라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사연에서 시작하여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모 마리아의 기적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헤이즈는 47세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그는 단 하루도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커피로도 주말의 휴식으로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깊은 고갈감이었죠. 그는 25살에 비행을 시작해 22년간 상업 항공기 조종관을 잡아왔습니다. 수만 시간의 비행 경력, 동료 조종사들조차 존경하는 기술적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남자.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7년 전 어느 11월의 차가운 아침부터 그의 가슴에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남동생 마이클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고작 38세,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으며 두 어린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그를 덮쳤고 병원에서의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동생의 손을 붙잡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애원하고 거래하고 무엇이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결국 눈을 감았고 그 순간 로버트의 내면의 무언가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비행을 계속했고 여전히 유능한 조종사였지만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나 기적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의 5월 아침, 로버트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 제니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깨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샤워를 하고 제복을 입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목욕 가운 차림의 제니퍼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점심 도시락 잊으셨어요. 그녀가 보온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안전 비행해요. 언제나 그렇죠. 늘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애틀 공항은 아침 6시에도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로버트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부기장은 32세의 제이슨 미첼,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유능한 젊은 조종사였습니다. 기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이슨이 인사했습니다. 모든 점검 마쳤습니다. 날씨는 맑고 예상되는 난기류도 없습니다. 완벽한 비행 조건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 마이애미까지 5시간 30분 동안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비행. 7시, 그들은 조종석에 들어섰습니다. 제이슨이 시스템을 설정하는 동안 로버트는 비행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고 로버트는 가방을 싣는 소리, 아침 비행 특유의 웅성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187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족들,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 친척을 방문하는 학생들, 각자의 삶, 각자의 계획,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잠시 후에 닥쳐올 운명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륙은 순조로웠습니다. 시애틀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로버트는 조종간을 잡고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드럽게 조종간을 당기자 그들은 푸른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오전 9시 10분,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로버트는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켰고 비행기는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제이슨이 커피를 주문했고 그들은 주말에 있었던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9시 45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 로버트가 느낀 것은 장미 향기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향기는 강렬하고 명확했으며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종석 안으로 거대한 장미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이슨, 이 냄새 맡아지나? 제이슨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냄새 말입니까? 장미 향기 말일세. 아니요, 기장님. 저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로버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향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달콤하고 신선한 살아있는 향기.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리고 그 순간 가슴 중앙에서부터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따뜻한 손을 얹은 듯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을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표정을 눈치챈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그리고 그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맑고 또렷하며 너무나도 현실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로버트, 하강하라. 그는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대편 좌석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이슨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로버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계기판을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압, 규정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엔진, 어떠한 구조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강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너무 많이 일하고 잠을 너무 못 잤어. 내 머리가 장난을 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긴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강하라. 로버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향기는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논리와 경험은 한 가지를 말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무언가가 정반대의 것을 절규하는 순간 말입니다. 로버트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제이슨,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하강을 시작하겠다. 제이슨은 마치 그가 잘못 들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왜 말입니까?
그냥 하강할 걸세. 기장님, 모든 게 정상입니다. 계기판을 보십시오. 나도 알아. 그렇다면 로버트는 제이슨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강한다. 관제탑에 연락해 제이슨은 망설였지만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관제탑, 즉시 하강을 요청한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강 사유를 말해줄 수 있나? 로버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목소리를 듣고 장미 향기를 맡았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기판 중 하나에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감지되어 예방 차원에서 하강하는 것이다. 알겠다. 저고도로의 하강을 허가한다. 통신을 유지하라. 로버트는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하고 조종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훈련과 논리, 경험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타당한 기술적 이유도 없이 비행기를 하강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제이슨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비행기의 기수가 서서히 아래로 향했고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렬했던 장미 향기와 가슴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제이슨이 강박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하강을 정당화할 단서를 찾고 있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가 하강을 시작한 지 정확히 3분 후인 오전 9시 48분, 끔찍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영화에서 나오는 폭발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본능적인,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로버트는 조종관을 통해 즉시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공기역학의 급격한 변화, 비행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방식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계기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방금 뭐였습니까? 제이슨이 소리쳤습니다. 로버트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된 본능이 몸을 지배했고 그의 눈은 계기판을 훑고 손은 조종관을 굳건히 잡았습니다. 기압 급강하, 산소 마스크, 지금 당장, 로버트가 인터컴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보고는 로버트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기장님, 기체 지붕의 일부가 뜯겨져 나갔습니다. 마지막 좌석줄 바로 후방 구역입니다. 로버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도계를 보았습니다. 만약 3분 전 그들이 여전히 그 높은 고도에 있었다면 결과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선실에서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인 혼돈이 들려왔지만 비행기는 그의 조종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날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하강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는 고도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관제탑, 기체 구조적 결함 발생, 지붕 일부가 파손되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의 비상 착륙을 요청한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덴버까지는 약 20분. 손상된 기체를 20분 동안 공중에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기장 제이슨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런 제이슨을 보며 힘겹게 평정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슨, 숨을 쉬게. 정신 차리고 나와 함께 해야 해. 이어지는 시간은 로버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습니다.
매 초마다 또 다른 파열음을, 구조가 더 무너지는 것을,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제이슨은 중얼거렸습니다. 기장님,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날고 있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22년의 경험이 로버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날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혼돈과 공포, 경보음 속에서 로버트는 다시 그것을 느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장미 향기,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온 설명하기 힘든 평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말없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마침내 덴버 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접근은 극도로 섬세해야 했습니다. 랜딩 기어는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500피트, 400, 300,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로버트의 경력 중 가장 부드러운 착륙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착륙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조종석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살아남았다고요. 로버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제이슨은 가장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활주로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비행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붕에 뚫린 구멍은 끔찍했습니다. 3미터에 달하는 구멍, 날카롭게 뒤틀린 금속 조각들, 그리고 그 구멍 바로 아래 하늘을 향해 행하게 드러난 마지막 줄 좌석들. 그곳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항 정비 기술자가 다가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기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기장님, 실례지만 어떻게 저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고 있었던 겁니까? 로버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이슨이 다가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사고가 나기 3분 전에 하강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틀 후 로버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제니퍼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로버트는 아내를 마주 안았고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긴장과 고통,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깊은 통곡이었습니다. 제니퍼는 그저 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로버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종석의 존재에서는 안 될 장미 향기, 가슴에 따뜻한 온기, 그리고 하강하라고 말하던 맑고 현실적인 여성의 목소리. 아무런 기술적 이유 없이 하강했던 일, 그리고 지붕이 뜯겨져 나간 곳, 바로 아래의 좌석들이 기적처럼 비어 있었던 일까지. 제니퍼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비행할 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로버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이 집을 나선 후에 저는 항상 성모 마리아님께 당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을 무사히 돌려보내 달라고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이런 걸 잘 믿지 않았잖아요. 특히 마이클이 떠난 후에 당신은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상처받았고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로버트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이었어요. 로버트, 당신이 저 하늘 위에 있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을 돌봐주시길 18년 동안 기도해왔어요. 그는 아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분이 당신 기도를 들으셨어. 로버트가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경고해 주셨어. 그분이 거기에 계셨던 거야. 6주 후, 로버트는 다시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이륙 전 제이슨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동안 로버트는 잠시 눈을 감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화려한 기도도 아름다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인정과 감사였습니다. 이륙은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로버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로버트는 잠에서 막 깬 아내를 아무 이유 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제니퍼가 놀라면서도 행복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로버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요. 뭐가요? 당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줘서요. 제니퍼는 그가 사랑하는 그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기도해요. 그가 그 사실을 소리내어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니퍼는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당신이 그저 알아차릴 필요가 있었을 뿐이에요. 어쩌면 기적은 단지 경고를 받은 것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기적은 자신이 저 높은 하늘에서 단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었을 겁니다. 18년간의 수많은 비행 동안 사랑하는 아내가 매일같이 보호해달라고 간청했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로버트에게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날 그분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성모님의 은총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했거나 경험한 기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